자, 등비수열로 이제 좀 들어갑니다. 등비수열의 뜻은 원래 뜻은 이웃한 두항 사이에 비가 일정한 수열이야. 이웃한 두항이라는 건 뭐냐면 뭐 앞에 항과 다음 항 뭐 그런 관계겠지. 뭐 일반적으로는 뭐 n번장 A n번장 있고 잠깐만 A1 수열 AN에서 첫째 항 뭐 A1 뭐 A2 뭐 A3 와서 저 뒤에 AN 있고 AN 플러스 있을 텐데 앞에 항분의 다음 항 그게 이웃한 두항의 비야. 일정하다 그 말이고 그 이웃한 두항의 그 일정한 이 비를 우리는 공비라고 해. 공비 공통된 비율 그래서 R이라고 합니다. 레이쇼 커먼 레이쇼 그래서 공통된 비율 공비. 그리고 첫째 항 그래서 등비수열은 첫째 항과 공비가 주어지면 일반항을 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등비수열을 만드는 방법은 첫째 항에다가 차례대로 일정한 수를 곱해서 만들어진다고 보면 돼. 예를 들면 수열 AN이 첫째 항은 3이야. 그리고 계속 여기다 차례대로 똑같이 2를 곱했어. 그럼 3 곱하기 6. 그 다음에 또 2를 곱했어. 6 곱하기 12. 또 2를 곱했어. 24. 이렇게 만들어진다는 소리야. 차례대로. 그렇게 만들어지는 수열을 우리는 등비수열이라고 합니다. 얘를 일반화시키면 첫째 항을 A. 곱해지는 수를 R로 이해하면 둘째 항은 AR. 또 곱해지는 게 R이라고 치면은 그 다음에는 AR 제곱. 첫째 항, 둘째 항, 셋째 항. 자 그러면 저 뒤에 n번째 항 AN의 식은 뭘까? 첫 번째 항에서는 A, 두 번째 항은 AR 1제곱, 세 번째 항은 AR 제곱, 네 번째 항은 AR 세제곱. 그러니까 뭔가 A는 한 개밖에 안 들어와. 그리고 R의 개수가 바뀌는데 번호가 2번이면 한 개, 3번이면 두 개, 4번이면 세 개. 그러니까 일반항은 A 곱하기 공비의 n-1제곱이야. 알겠죠? 이게 일반항이야. 일반항은 첫째 항 곱하기 공비의 항수 빼기 하나 제곱이야. 자, 그러면 이렇게 하는 수열의 일반항 구해보자. 이게 첫째 항이야, A. 이게 공비입니다. 따라서 A는 첫째 항 3 곱하기 공비 2에 대해서 n-1제곱이다. 이렇게 하면 되겠지. 그치? 그래서 나중에 이제 등비수열 AN에 대해서 우리가 등비수열 때 뭐 넷째 항이 뭐 24야. 그 다음에 뭐 여섯 번째 항이 96이야 라고 준 거야. 근데 이 등비수열이래. 그럼 A4를 표현할 때 A4는 이걸 이용해서 첫째 항 곱하기 공비의 몇 제곱? 하나 뺀 3제곱. 그것이 24다. 이렇게 이해하시고 A6 역시 첫째 항 곱하기 공비의 하나 뺀 5제곱까지가 96이다. 이런 식으로 뭐 몇 번째 얼마나라는 조건이 나오게 되면 전부 다 이 형태로 다 표현하면 됩니다. A와 R만 가지고. 등차는 A 플러스 n-1D였고 등비는 곱하기 꼴이야. 그래서 식을 다루는 방법도 등차랑은 좀 달라. 등비에서는 이 두 식을 다룰 때 식끼리 나누는 작업을 하거나 아니면 식을 통째로 대입하는 작업을 합니다. 다시 이 두 줄을 동시에 만족하는 연립방정식을 푸는 거야. A와 R을 구하란 말은 알겠지? 그때 식끼리 나누거나 아니면 식을 통째로 대입한다를 기억합시다. 보통 이제 식끼리 나눕니다. 얘가 기역식이고 얘가 니은식이라고 치자. 그럼 얘랑 갖고 얘랑 같잖아. 그럼 내가 기역식을 니은식으로 나눠버렸어 그냥. 즉 기역식의 좌변인 AR 세제곱을 니은식의 좌변인 AR 5제곱 나눈 식하고
우변끼리 나눈 식은 같을 수밖에 없습니다. 맞지? 이렇게 되면 그냥 여기서 A가 똑같았기 때문에 약분이 일어나 버리고 R만 남아. 그래서 R제곱분의 1만 남고 우변은 4분의 1만 남고 R제곱은 4가 되겠죠. R은 2나 마이너스 2가 되겠고, 그지? 그래서 R이 2가 될 수 있고 또는 R이 마이너스 2가 될 수 있습니다. R이 2가 되면 그때 A는 뭐냐? R 2가 되면 하나 넣어봐 여기다가. 2 넣으면은 8A가 24야. 8A. 그럼 A가 3이겠지. R이 마이너스 2가 되면 마이너스 8A가 24니까 A는 마이너스 3 되겠지. 이런 식으로 두 쌍이 나오겠다. 이거는 그치? 써준 거는 등비수열에 항을 주게 되면 A와 R에 관한 식으로 써서 연립을 하는데, 연립하는 방법이 식을 통째로 나누는 작업을 많이 한다. 혹은 여기서 식을 통째로 대입한다는 말은 뭐냐? 여기는 R 3개 있고 R 5개 있죠. 그럼 AR 5제곱 얘를 이해할 때 A, R 3제곱에다가 R 2개를 더 곱한 거잖아 얘가. 그럼 이게 뭐야? 그냥 통째로 가져와 24로. 그래서 얘가 24 곱하기 R제곱과 똑같은 말이고 96이다. 이렇게 해주면은 R제곱이 4라는 결론을 또 얻지. 식이 단순할 때는 그렇게 하기도 하는데 보통은 나눠서 가는 게 좀 문자가 하나가 한 종류만 남고 A가 지워져서 간결하다는 소리입니다. 그리고 등차 수열에서 뭔가 두 칸씩 건너뛰면 A3, A4, A5 이렇게 가주면은 이것도 등차 수열이었지? A1, A3, A5 A1, A3, A5 이런 식으로 번호의 간격 일정하게 골라놨단 말이야. 1번, 3번, 5번 이런 거 골라놨어. 이렇게 하는 수열이 등차 수열이었잖아. 등차 수열에서는. 맞지? 등비 수열에서는 일정 간격마다 항들을 골라놨어. 1번, 3번, 5번, 7번 이렇게 골라놨다면 걔는 여전히 등비 수열입니다. 왜냐면 얘가 A고 AR이고 AR 제곱이야. 밑에서 봐보니까 AR 제곱 AR 4제곱 이렇게 할 거 아니야 이 자리가. 그러니까 R 곱하기 R이니까 이렇게 하는 건 R 제곱 곱한 거야. 이것도 R 제곱 곱한 거야. 이 두 칸씩 건너뛰면 여전히 등비수열이라고. 세 칸씩 건너뛰면 A1, A4 이렇게 가게 되면 A7. 그러면 R이니까 R 세제곱 곱했을 거 아니야. 여기도. 이때는 첫째 항이 A고 공비가 R 세제곱이 등비수열이 될 거야 소리야. 알겠죠? 이거는 뭐 상식으로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등차 수열에서는 A에 M-A에 L 합시다. 얘가 뭘 뜻했지? 아까도 한번 썼는데 등차 수열에서 n번째 항 값에서 l번째 항 값을 빼면 뭐 나와? M-L에 공차 나옵니다. 유도하는 거 어렵지 않아. 그냥 대입하면 돼. 그래서 할게. AM은 첫째 항 더하기 M-1D잖아. 여기서 뺀다. AL은 첫째 항 더하기 L-1D잖아. 그러니까 A는 사라지고 그냥 몇 D 빼기 몇 D인데 D를 묶어놨어 뒤에서. 그럼 개수가 M-1이야. 여기서 뺀다. L-1이야. 빼기 L-1. 그러니까 빼기 L 더하기 1일 거 아니야. 1 사라지면서 M-LD라고. 번호의 차, 번호끼리 빼고 그것의 공차배란 소리입니다. 자, 등비수열에서는 AM에서 AL을 뺀 건 의미가 없어. 나눠야 됩니다. 이렇게 생각해봐. 이것은 AM까지가 첫째 항 곱하기 공비의 몇 제곱이야? M-1제곱이야. 그 다음 AL까지가 첫째 항 곱하기 공비의 L-1제곱이야. 그럼 A는 사라지잖아 그냥. 그럼 지수법칙 쓰게 되면
마이너스 이게 위에 쪽의 지수인 지수에서 아래쪽 지수 뺀 거니까 1은 사라지고 n-l이야. 이거. 등비수열에서 A3이 이를테면 15야. 그리고 A5가 60 준 거야. 예를 들어서. 알겠죠? 등비수열에서. 그럼 A3분의 A5가 뭘 뜻하냐? A3분의 A5는 15분의 60이긴 한데 이게 의미하는 바가 R 제곱이라고. 번호가 위에가 두 개 크잖아. 5에서 3을 뺀 게 지수로 올라간다는 소리야. M에서 L을 뺀 게 공백 지수로 올라간다. 그리고 등비 중앙식도 좀 봅시다. AN 플러스 1, AN 플러스 2. 여기 연속된 세 개 항이지? 이 세 개가 순서대로 등비 수열을 이룰 때 우리는 이 가운데 항을 등비 중앙이라고 불러. 보통은 이제 ABC로 많이 설명하죠. ABC로. ABC로 잠깐 할까? ABC로 합시다. 얘가 등비 중앙이야. 그러면 공비를 R이라고 가정해봐. 공비를 R로 가정해봐. 그러면 가운데는 그냥 내가 B라고 쓰고 B에다가 R을 곱한 게 C가 나와야 될 거 아니야. 그럼 C는 BR이겠지. 그 다음에 A에다가 R을 곱해서 B가 나오려면 이 A는 B를 R로 나눠야 돼. 그래서 R분의 B가 돼야 됩니다. 이런 느낌이 될 수 있고, 이럴 때 중항을 제곱하게 되면 요 둘의 곱 나와. 아니 잠깐만, 이거는 그렇게 좋지 않다. 미안해. 다시. 등비수열의 뜻이 이웃하는 두 항 사이 B가 똑같잖아. 그래서 A 앞에 항분의 다음항, 앞에 항분의 다음항이 똑같아. 그치? 그래서 A분의 B가 B분의 C랑 똑같아야 돼. 그러면 B제곱은 AC라는 식을 얻지? 이게 등비중항식이야. 등비중항식은 이 등비중항인 B 입장에서 정리하진 않습니다. 왜? 이 부호를 확인할 수가 없잖아. 지금 이 상태에서는. 그러니까 이 제곱인 상태로 그냥 정리를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B의 부호가 확인되면은 B가 얼마다라고 쓰는 거지. 이해돼? 등비중항식은 우리 책에서 좀 뒤에 나오는데 미리 한 거야. 연습 문제 풀 때 써야 되니까. 256쪽 유형 5번에 나와. 등비중항식. 어려운 말 아니야. 그래서 A 자 여기다 적용하게 되면 중항 AN 플러스 2를 제곱한 식이 이 둘 곱과 똑같다야. AN 곱하기 AN 플러스 2. 이 식이 성립하게 되면 이 힌트가 뭐냐? 수열 AN이 등비 수열이라는 힌트야. 알겠죠? 알겠죠? 중항이 그 바로 옆에 있는 두 항이 곱과 똑같다가 일반적으로 성립한다. 모두 내내 성립한다 그러면 이 식은 수열 AN이 등비 수열임을 뜻합니다. 또 AN 플러스 1이 4 곱하기 AN이다. 이게 성립한다. 자, 이게 무슨 힌트인지 해석해봐. 은서 이 식이 성립한대. 항상 모두 n에 대해서. 뭔 소리야? n에 내가 2를 넣었다고 치자. 1을 넣어도 성립할 거니까. 그럼 A2가 4 곱하기 A1이다. n에 2를 넣었어. A3가 4 곱하기 A2다. 이런 거잖아. 이게 뭔 힌트일까 이게? A2를 만들 때 A1의 4배한대. A3 만들 때 A2의 4배한대. 응? A1, A2, A3 적어갈 때
A2는 A1에다가 4배한대. A3는 A2에 4배한대. A3는 A2에 4배한대. 일반적으로 저 AN과 n 플러스의 관계가 다음 항을 만들 때 앞에 항 AN에다가 4배를 해서 만든대. 무슨 밑에 이게? 수열 AN의 종류가 R이 4인 등비수열이라는 소리야. 알겠죠? 수열의 종류와 더불어 공비까지 주고 있는 거야. 알아채야 돼. 그리고 이 식은 이제 쓰기에 따라서 AN으로 내려가지고 AN분의 AN 플러스 1이 4라고 쓴 거랑 똑같은 말이야. 이거는 보기가 살짝 보는 방법을 다르게 달리한 거지. 곱해놓은 식이잖아. 알겠죠? 이 조건은 역시 수열의 종류가 공비가 4인 등비 수열이야. 그리고 이렇게 준 거는 그냥 등비 중항식이지. 수열의 종류만 준 거야. 첫 항 공비 주지 않았습니다. 수열의 종류만. 알겠지? 이게 중요한 게 우리 마지막 챕터에서 수열의 귀납적 정의라는 단어를 배우는데 또 나오는데 등차 등비 얘기는 적어도 여기서 마스터하고 가라는 소리야. 얘랑 대응되는 게 뭐냐? 등차 쪽에서는 A의 n 플러스 1의 2배가 AN 더하기 AN 플러스 2 이거지? 등차 중항식. 맞지? 이것도 수열 AN이 등차 수열이라는 말만 한 거고 또 얘랑 비슷한 식은 뭐야? AN 플러스 1의 다음 항이 앞에 항에다가 그렇다면 뭐 7을 더했다. 그럼 앞에 항에다 7을 맨날 더했대. 다음 항 만들 때. 공차가 7인 등차 수열이지 그러면. 또 비슷하게 넘겨서 AN 플러스 1 마이너스 AN이 7이다. 이것도 이웃한 두 항 사이 차이가 7이다. 항상. 공차가 7이란 소리야. 수거 같은 거니까 잘 캐치하시고. 니네가 이제 할만하거든. 1번 항까지는 할만한데 하나만 딱 이렇게 하나만 알겠지? 한 문제. 잠깐만. 아까 하려다가 깜빡한 게 하나 있다. 등비수열에서 등비수열 AN에서 합시다. 좀 지저분해서 A1, A2, A3, 뭐 A4, A5, A6, H 여기까지 할게. 그냥 여기까지만. 이게 등비수열이야. 그때 등차에서는 뭔가 얘랑 더한 거랑 얘랑 더한 게 같았잖아. 등비수열은 더한 게 같지 않고 곱한 게 똑같아. 곱한 게. 왜냐면 얘가 A야. 마지막 항을 내가 L로 한번 해볼게. L. 알겠죠? L. 그러면 얘가 A면 그 다음에는 R을 곱할 거니까 AR 나와야 돼. 그 다음 AR 제곱 나와야 되겠지? R을 계속 곱해갈 거니까. 마지막 항이 L이라고 치면 그 바로 앞에 항은 뭐였을까? 뭐길래 R을 곱해서 얘가 나왔을까? 얘를 찾으려면은 L을 R로 나눠야 돼. 그래야 돼. 그래 여기다가 R 곱해가지고 L로 나오지. 여기도 마찬가지야. 바로 앞에 항은 R 제곱분의 L일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곱한 것이 AL이야. 곱이. AL. 그 다음 이렇게 곱한 것도 AL이야. 왜? R이 사라지니까. 그 다음 이렇게 곱한 것도 AL이야. 알겠죠? 커플의 곱이 일정합니다. 중요한 성질이야. 중요한 성질. 그러니까 제일 만만한 등비수열 적어볼까? 1, 2, 4, 8, 16 뭐 32까지 해볼게 내가. 자, 곱해봐. 얼마? 32. 곱해봐. 32. 그런 느낌이야. 자, 그걸 이용해서 자 그러면 자 1453번 하나 해볼게. 1453번.
자, 두 수 9와 90 사이에 정확히 10개를 껴넣었대. 10개 양수란 말이 또 있네. A1, A2, A3 해서 A8, A9, A10까지 총 10개를 껴넣었대. 이렇게. 껴넣었으면 총 12개 된 거네. 그지? 그리고 얘가 순서대로 등비 수열을 이루고 있대. A1, A10에 곱을 물었습니다. 자, 도전해봐. A1, A10의 곱. 껴넣어서 무슨 수열? 등비 수열. A1, A10 어디 있어? 여기 있죠? 우리가 아는 거는 9랑 90 아니까 곱한 게 곱한 거야. 그냥 끝났어. 810이야 그냥 답은. 덧셈을 하라고 그러면 A1과 A10을 더하라고 그러면 저거는 각각 구해야 되거든. 근데 곱셈한 거는 저렇게 뚝딱 하라는 소리야 일단. 알겠나? 자, 그러면 A1과 A10을 각각 구하는 것도 공부니까 한번 해보자. 먼저 구하려면 이 첫 번째 항 9하고 마지막 항 90을 엮어야 됩니다. 자, 90은 9를 첫 장을 봤을 때 얘는 몇 번째 항이야? 이거 10번이니까 제 12항이죠? 얘가 1항이라고 치면 그럼 등비수열이니까 90은 9를 첫 장 봤을 때 12번째 항이야. 그럼 공비에 11제곱 쓰면 되지. 그치? 그러니까 9 약분하게 되면 이쪽 10인 거니까 공비의 11제곱이 일단 10이구나를 알 수 있지. 그치? R을 굳이 구하면 R은 10에 11분의 1제곱이지. 뭐 굳이 쓰면. 네. 자, 그러면 A1은 9를 첫째 항으로 봤을 때 두 번째 항이잖아, 얘가. 여기다 R을 곱하면 될 거 아니야, 당연히. 9R이지, 9R 얘는. 그리고 A10은 9를 첫째 항으로 봤을 때 얘는 몇 번째 항이야? 10번째 가지고 11번째 항이지. 그러니까 얘는 첫째 항 9 곱하기 공비의 10제곱이지. 굳이 말하면. 그치? 그래서 A1이 뭐냐고 그러면 9R이니까 9 곱하기 10에 뭐 11분의 1제곱 이렇게 쓸 수는 있겠지. 굳이 쓰면. 그치? 그러니까 이제 등비수에서는 보통 곱을 많이 물어보는 거야. 그래서 이 둘을 열심히 구해다가 곱하게 되니까 99, 81 곱하기 R의 11제곱을 물어본 거야 원래. 근데 R의 11제곱이 현재 10이니까 얘가 10이니까 810이 된 거고. 이해돼? 근데 알고 보면 굳이 이렇게 풀 필요 없다고. 그냥 이 성기를 이용하면 끝났다고 벌써. 이해되니?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질문. A1, A2, A3, A에 10까지 싹 다 곱해봐. 10개 항을 곱해봐. 10개 항의 곱. 우리가 지금까지는 수열의 합만 생각했잖아. 수열의 곱이라는 거는 뭐 들은 적도 없지만 그냥 곱했다고 치자고. 공식으로 하는 게 아니고 방금 한 저 원리입니다. 커플 곱이 앞뒤 곱은 일정하다. 총 10개잖아, 10개. 곱, 5번 나올 거야. 5번. 총 10개니까. 이거 곱한 게 얼마야? 방금 했던 810, 얘랑 얘랑 곱한 810. 이것도 810. 그러니까 810에 5점이 답이야. 810 5번 곱한 거지. 이해했지? 자, 숙제를 알려줄게. 이 숙제는 뭐 이틀 뒤에 봐야 되니까 등비수열의 합 앞에까지만 할게. 1476번까지. 잠깐만. 오늘 화요일이지? 잠깐만. 하고 니네가 조금만 복습을 해서 공식 보면서 좀 해보자. 그래서 유형 260쪽까지 할게. 합 한 장 넣어서 합 한 장. 합 한 장. 페이지 260쪽까지야.
수고하셨습니다.